네, 안녕하십니까. 수료학당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미적분, 내신 대비 출제 조망, 그리고 우리가 소위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불리는 파트예요. 도함수의 활용이고, 거길 이제 세 조각 내서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의 정리,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애들은 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극대극소, 증가감소, 그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 최소, 뭐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에 속도가 속도, 요렇게까지가 한 판인데, 그 한 판을 분량상 이제 두 개로 쪼개서 총 세 단락의 출제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의 정리 얘기예요. 자,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내신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접선의 방정식이겠죠. 접선의 방정식 제일 문제 유형도 다양하고 미분을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원인데, 다들 알다시피 이제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곡선 위의 한 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의 한 점, 그리고 또 한번 공부가 조금만 진행된 사람들이면 알 수 있는 곡선 밖의 한 점의 케이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지면 내가 접점을 미지수로 놓게 되는데, 그 미지수로 놓은 녀석의 t에 대한 방정식에 따라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는가, 그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는 문항을 위주로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위의 것 이외의 것들, 공통접선이라든지 법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은 다 이 3개 유형 안에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잘 안 보이나? 그리고 잘잘하게는 이제 매개변수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음함수로 만드는 접선의 방정식, 이게 이제 수투에서 했던 것에 만약에 추가분으로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애들이겠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함수만 갈아 끼운 형식이고, 매개변수 함수나 음함수로 나타낸 접선의 방정식은 dx분의 dy를 구하는 방식이 우리 요 앞단원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그걸 따른다 정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 얘기, 원함수와 역함수에 긋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얘기 잘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딱 교과서 내용이지,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애가 요 내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함수에 긋는 접선의 기울기와 역함수에 긋는 접선의 기울기는 정확하게 역수관계가 된다 라고 하는 거지. 평균값의 정리, 롤의 정리는 실질적으로는 미적분 내용이 아니죠. 수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투에 있는 애를 함수를 갈아 끼워서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롤의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를 써야 하는 문제는 안 써도 된다. 써서 푸는 문제는 상식으로도 풀 수 있다. 그 점을 잊지 말고 간단하게 문제 유형을 좀 살펴봅시다. 어때요? 이제 이건 뭐만 확인하면 돼요? 위의 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이 점을 지나고 얘 수직인, 이거 법선인데 다 이제 유형으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 곡선 위의 점에 해당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매개변수로 주어져 있는데 어떤 매개변수에 해당 값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곡선 위에 한 점을 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 근데 이 문항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자연계 학생이라면, 뭐 미적분 하는 학생들이 다 자연계지만, 자연계 학생들이라면 외워놓으라고 했던 부분 뭐가 있죠? 2의 x승의 1,2점은 1,2점은 그냥 점이 아니란 말이지. 원점에서 그은 올린 접선이 딱 접하는 지점이 정확하게 얘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도 요 점도 좀 외워두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고, 접선의 방정식도 금방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법선 해봐야 직각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것도 아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문항이고, 얘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우리 이런저런 문제집들에 많이 보이는 애인데, 이게
사인 코사인이고 3승 3승 곱제곱이 같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C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이 1이 된다라고.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코사인 3승 같은 경우 제곱이 되려면 3분의 2승. 그러니까 x의 3분의 2승을 이렇게 한 거예요. 더하기 y도 마찬가지. y의 3분의 2승을 하면 정확하게 사인 제곱이 돼요. 그럼 둘을 더하면 1이 되고, 이거를 뭐 양수 범위로 한정해서 생각을 하면 일사분면에 그려지는 녀석은 요 거듭 제곱이 1보다 작다 이거예요.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1보다 작은 녀석은 요렇게 휘는 그림의 개형을 갖는다. 1보다 크면 이렇게 휘는 개형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4분의 파이 딱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요렇게 이 정 가운데 이게 y는 x 대칭 상태일 테니 4분의 파이 하면 딱 가운데 얘기고 이 가운데는 여기다 긋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고 그것에 요점에서의 요 절편이니까 이게 합계 1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 2분의 1에 2분의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지? 2분의 1에 2분의 3승. 여기가 2분의 1에 2분의 3승이면 어떻게 되니? 2루트 2분의 1. 2루트 2분의 1. 점 두 개로 지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할 수 있다. 개형을 알면. 그건 이제 이 문제만의 특징을 얘기한 거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는 매개변수. 여기서도 우리 매개변수래.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면 dx분의 dy를 꺼낼 수 있고 그 dx분의 dy가 접선의 기울기이다. 이거 되게 유치한 거고 평행한 하면 이제 기울기가 3이다를 준 케이스니까. 다음 또 분류를 계속 해보면 그냥 계속 리듬 타고 갈 수 있죠. 이거 오타예요. 이거 여러분 이 오타를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의 n 거듭제곱, x의 x 거듭제곱이 아니고 x의 n 거듭제곱. 그래서 다항함수 얘기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별거 아닌 거고. 그리고 이 모양을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은 y 이퀄 x분의 2죠. y 이퀄 x분의 2. 그러면 분수함수에서의 접선의 x절편과 y절편. 여기서 또 한 번 자연계학생이라면 분수함수가 가지는 접선의 성질 같은 거를 미리 좀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죠? 분수함수의 접선은 이게 이제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 이 접점이 여기 점근선까지의 거리와 이 접점에서 이쪽 점근선, 두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접점이 항상 이 두 개의 점근선에 의해 잘리는 선분의 중점이 된다. 어디서 그어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느 점에서 접선을 그어도 다 똑같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들 좀 암기해 두도록 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본인이 고3이라는 얘기니까 고3이면 이 정도는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역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얘기예요. 근데 원함수가 주어져 있고 역함수를 구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역함수 구해도 돼요. 왜냐?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로 구하기가 되게 편안해잖아.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gx를 바라보면서 문제 푸는 건 그냥 곡선 위에 한 점 유형하고 똑같은 거고 만약에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려고 든다면 이제 f에서 위의 점 x 이퀄 1이 아니고 x 이퀄 1이 되게 하는 y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넣어서 f 프라임 분의 1 하면 된다. 프라임 분의 1. 역수를 취하면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얘는 이제 공통접선 이야기죠. 이 곡선도 있고 이 곡선도 있는데 직선 요놈 위의 한 점에서 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 한 점 표시를 안 하면 직선이 있고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고 이렇게 이제 공통접선 문제로 풀 수 있는데 지금은 한 점에서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그 접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공통접선을 갖는다. 까지를 이제 같이 놓고 미지수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이런저런 활용 문항이지. 근데 그 활용 문항이라는 게 그 자체의 문제로 할 일이 되게 많은 애가 있는 반면 그냥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병합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문제는 풀이 시간이 조금 평상시보다 더 걸릴 뿐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선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 위의 점을 지나고 그 점에서니까 이 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이 말이 법선이잖아. 그러니까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여 그것의 x절편을 꺼낸다라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 문제에다가 극한을 달아서 극한 문제를 또 하나 풀게 되는 두 개짜리 병합 문제. 이런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처리해야 된다. 외계변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주어지는 공통접선이나 공통법선 문제는 그냥 글만 읽으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나중에도 헷갈릴 수 있으니 딱 문장이 좀 길다, 얘네가 막 점 두 개 등장시켰다, 거기서 수직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수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시작부터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못 그리는데요? 상관없다. 막 그려라. 네? 막 그려서 얘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그냥 대강의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대강의 그림으로 만들어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두 접선의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대략 어디를 말하는 거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거다를 알고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저런 수식을 동원하여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그 풀고 나서 사후 해석을 해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녀석인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냥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 그냥 지수함수고 로그함수잖아. 잘 생각해보면 둘이 역함수예요. AX승이고 로그 AX고. 그런데 이 두 그래프가 접할 때 무슨 말일까? 원래 우리가 지수함수의 대표격으로 생각하는 로그 2x와 2의 x승은 그러니까 y 이퀄 2의 x승을 원래 최초의 지수함수, 증가하는 지수함수로 보잖아요. 꽤 많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뭐랑 y는 로그 2의 x랑 그러면은 다들 알다시피 3의 x승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쪽으로 이 밑이 커지면 마찬가지 로그 3의 x 이런 식이 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1의 x승이란 건 없으니까 1의 x승보다 조금 큰 애 1.000000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 얘가 이렇게 이만큼을 침범을 한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지. 이게 여기가 1.001보다 크긴 큰데 진짜 작게 크다라고 하면 요게 요렇게 침범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두 개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해서 점점 찢어져서 이렇게 아예 그냥 벗어나게 될 때 그때의 경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여기서
요렇게 접하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지. 이 그림의 밑의 상태가 얼마냐라는 거고, 그 A의 값을 구해보면 2의 2분의 1승이 된다. 2분의 1승이 된다. 그래서 이 결과, 2의 2분의 1승. 예.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결과 자체가 매우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게 된다. 그럼 숫자가 또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2승근 루트 2. 그거예요. 다음. 이것도 공통접선 얘기. 이게 이제 접선의 개수 이야기죠. 접선의 개수 이야기. 그래서 원풀이는 접선을 하나도 그을 수 없도록, 그러면 원점에서 얘한테 긋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으면 여기가 원점인데 이렇게 그으려고 할 때의 t를 접점을 t, ft, 이 함수가 뭘지 모르니까 ft라 놓고, 그 다음에 원점이니까 t분의 ft, 이게 원점이 아니라 무슨 일반적인 점이라 할때라도 t-알파분의 ft-베타 이렇게 하면 되죠. 는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이렇게 하면 요게 t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 녀석이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데, 이게 몇 개의 근을 갖냐 해서 이게 0개의 근을 갖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접선을 하나도 못 끊는다라는 건 그을 수 있는 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 정해로는 이렇게 해서 세운 t에 대한 방정식이 도저히 근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0개의 근을 갖도록 하는 그런 A를 조절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별해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별해? 그 요령 있죠?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다. 얘가 지금 내가 대충 그렸지만 요렇게 X축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변곡점을 가지고 요렇게 점근선 따라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 꼴이 2의 x분의 x꼴이 여기가 A고, 그죠? 여기가 A고, 이 곡선과 점근선이 하나의 경계가 된다고 그랬지? 점근선이 하나의 경계가 돼서 지금 영역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다 마지막 하나를 보태서 뭘 해?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점에서의 접선. 여기까지 이제 경계로 사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요. 요 좌표 평면을 지금 보고 있는 곡선이 총 7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영역들마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0이죠. 0. 그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영역.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여기다 하나 그을 수 있으니까 2개. 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다 하나, 그리고 요쪽에다가 하나 그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3개의 영역. 그지? 여기서는 요쪽에다 하나 그을 수 있어서 하나의 영역. 이런 게 되는 거고. 여기도 1개의 영역. 여기가, 여기 하나,
그리고 안쪽이니까 여기가 의외로 3개의 영역이라고 그랬지? 3개. 이쪽이. 그리고 여기가 이게 직선이니까 직선에 못 그어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을 수 있는 2개의 영역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경계들마다 좀 다르고. 그랬을 때 이걸 알고 있다고 하면 원점이라는 거는 이거 위의 한 점이잖아요. 이 x축이 한 점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 a를 이쪽으로 이렇게 쓸고 다니면서 접선의 개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조합을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니까, 예. 지금 실상 여기 있게 되면 여기는 여기 하나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요 안으로 들어와서 요만큼이, 예, 바로 접선을 그을 수 없는 0개의 영역이 된다. 요쪽으로 가면 여기 하나 여기 다시 2개의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정수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질문으로 해석하여 풀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이 관련 수업이 좀 있어야지. 관련 수업이 좀 있은 다음에 뭐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해가 되고, 예, 이 접선의 개수 관련한 이론이 3차 함수 때부터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그때 쓰는 방법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적분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누구누구의 정리 이후로의 모든 문항은 다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프는 좀 암기될수록 우리가 편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고3 수험생이라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프다. 네.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정규분포 비슷한 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y축이 이렇게 가운데로 놓이고 x에 0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이라는 극대값을 가지며 양쪽 점근선 타고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 여기서의 한 접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0,t라고 할 때 최대값이 얼마냐? 그러면 요약하면 접선의 y 절편의 최대값. 접선의 y절편의 최대값 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딱 뭐가 떠올라야 돼? 변곡점이 떠올라야 돼요. 네, 이런 답은 다 변곡점에서 나온다.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여기가 최대값이다. 그러니까 괜하게 함수 만들어가지고 그것의 최대 최소 찾으면 정해는 그렇게 하는 거고 답도 그렇게 해서 나오겠지만 시간 낭비가 길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딱 이 점 찍어가지고 변곡점 구해서 바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것도 두 문제 억지로 병합해 놓은 거지. 접선의 기울기 따로따로 구할 수 있고, 미분해서 교점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탄젠 세타는 다시 공식 m-m' 나누기 1 플러스 mm''의 곱. 그 두 개를 쓰는 내용이 병합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지.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제 가장 뭐 어렵게 시도되는 문장이 바로 이런 거겠지. 뭐 이렇게 글을 잔뜩 주고 그래프적 어떤 상황을 주고 나보고 함수를 만들어낸 다음 그 만들어낸 함수가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런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거 식을 만들면 돼요. 식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뭐 언제 어떤 t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딱 한 번쯤은 이거 뭔가 나한테 지금 원리를 가지고 풀으라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뭔 소리냐 싶은데, 그냥 하자. 자, 보세요. 지금 A라는 점과 1이라는 점은 고정.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게 고정돼 있는 거야. 그리고 움직이는 애는 누구냐면 여기 있는 T지. T가 움직여 다니면서 요렇게 해서 이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이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활골 비슷한 거지. 그 넓이의 합이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물었고, 이거는 갑자기 그냥 정말 문득 번뜩 아니 잠깐만, 이거 이렇게 접선을 이 바닥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의 접점이 이렇게 연결되면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긋고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되는 그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 이 수트 때 자주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이 기울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접선의 접점 위치가 삼각형의 넓이를 최대로 한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고정된 두 개의 점인데 이 로그 함수 때문에 생겨나는 이 한정된 공간, 상수의 공간에서 이 삼각형을 빼버리는 게 두 넓이의 합 아니냐.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면 둘의 합은 최소가 되겠지. 어차피 상수값 넓이에서 빼는 건데. 그래서 뜬금없이 평균값 정리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와 같게 하는 점을 찾아서, 그러면 뭐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얘기했죠. 그 위치를 찾아서 오히려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t값을 찾는 거다. 자주 해본 자만 느낄 수 있는 번뜩임이겠지. 이거는 중복문항.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나왔나? 2의 2분의 1이 답이다 라고 외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하셔. 절대 안 나온다고 보면 돼. 롤의 정리가 아니야, 내신이니까 나올 수도 있겠다. 나올 수도 있겠는데,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는 항상 중복 스토리이기 때문에 롤의 정리는 여기서 시작해서 1위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그런 값이 여기 반드시 하나 있어요. 요거 평균값의 정리는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기우는데 이거랑 같은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애가 반드시 하나 있다는 거니까, 이건 여기를 롤의 정리가 아니라 평균값의 정리로 바꿨어도 그대로 성립하는 거고, 다만 이제 마이너스 2와 2를 넣어보면 정확하게 같은 높이가 된다. 한마디로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아내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 함수 생긴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y축, 즉 x 이퀄 0일 때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 그것도 예상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웬만한 수업 시간에는 다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를 둘이 더했다니까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합이 나올 거 아닌가. 그래서 요 높이가 서로 같아지는 여기는 0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미분해서 평균 기울기랑 똑같은 애 찾으라. 절대 안 나올 거다 아마. 자,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거 우리가 극한 문제로 처리를 하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피탈의 정리 써버리면 되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맞추기는 무리가 없지. 내신이라는 게 늘 서술형이 있다 보니 예, 그 서술형에서 얘를 이제 평균 값으로 보고 x부터 sin x까지의 평균 값으로 보고 x와 sin x 중간에 있는 어떤 c에 대하여 얘랑 같은은 이제 f 프라임을 해서 거기다 c를 넣은 것과 같은 애가 늘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걔로 대체해도 된다, 값을.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뭐 사실은 양변을 x로 나눠주는 정도로만 해도 답은 충분히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사인을 함수로 보고 탄젠트 x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로 봐버리면 사인 x를 미분하여 거기다가 탄젠트 x와 x 사이에 있는 c를 집어넣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얘기? 역시나 같은 얘기. 여기에 임의의 두실수라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하려면 이게 임의의 두실수라고 하지 말고 진짜 붙어있는 자기 사이에 실수 하나만을 끼우고 있는 그런 좁은 간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결국은 이게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기울기를 2점 잡고 2점 잡아서 촥 이렇게 있는 건데 그때 그 둘의 간격이 너무 임의의니까 너무 좁은 애다라고 하면 그냥 접선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 미분한 도함수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증명법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랬어요. 얘를 어떻게든 저 함수 f의 평균 변화율꼴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 x분의 1이 옆에 곱해져 있는데 그걸 밑으로 내리자. 밑으로 내리면 x가 나오는데 그 x를 쟤한테 ln을 씌운 ex와 ex-1로 보는 거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ln 빼기 ln fx ln fx-1 그러니까 ln 얘를 x분의 ln 2의 2x승 마이너스 1 빼기 ln 2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 fx 빼기 1에다가 ln 씌우네. 그리고 얘는 ln 2니까 로그 3을 써가지고 ln 2에 2x 제곱 빼기 1하고 네, 다시 요 모양을 어떻게든 이 fx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ax 올리고 ln 2의 2x-1승에 빼기 1의 2x 하면 bx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ln을 양변에 2의 승에다가 올려서 지워버리면 2의 ax승 2x인데 이걸 2x 빼기 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 2의 EX인데 그걸 FX로 보고 빼기 1 하면 F0으로 보고 이렇게 아니지. 이게 X 빼기 0이니까 요 2를 마저 1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0으로 2배 2의 BX승 이렇게 예, 하면 이게 X에서 0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게 하는 F'C가 0에서 X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인마에 미분을 해보면 그게 또 딱 2의 2C승 나오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을 A와 B 사이에서 하는 최대 최소 값으로 해서 B-A의 간격을 구하는 문제다 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예, 접선의 기울기가 저함수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범위와 가장 큰 범위를 차이로 나타내봐라 라는. 서술형에서는 이제 이렇게 요 말의 중간에 방금 전에 내가 여기 썼던 식의 중간에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여 라는 말을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열로 넘어올 때 여기다 한 줄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이 C를 만족하는 애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써주면 그 서술형이 요구하는 모든 답을 충족시키는 거지. 그럼 그까지 단어만 내줄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2배의 2의 AX승의 F'C 2의 2C 2의 BX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양변에 2 지우고 ln 촥 씌우면 결국에는 AX, EC, BX 이렇게 아니 EX 맞지?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요런 범위를 만족하는 C가 AB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내가 들고 있는 그 부등호가 이거잖아. 0CX. 그럼 요거를 요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앞이 0X 하고 2C니까 0X와 X 사이에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2C, 2X 이렇게. 그럼 얘의 범위가 되지. 그러니까 제일 작은 쪽이 0, A가 0이고 제일 큰 쪽이 2, BX가 2와 같으니까 B는 2. 이렇게 해서 B 빼기 A가 0, 2가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거지. 이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하는 증명 문제나 이런 가정 문제는 마지막이 그 C의 존재의 부등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얘도 요거는 이제 역시나 이거를 이제 2가 아니라 1 마이너스 1로 보고 평균값의 정리를 써서 이걸 존재하게 해라 라는 얘기는 평균값의 정리의 전제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평균값의 정리의 전제가 뭐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불가능? 이건 가능하지. 왜냐면 뾰족해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애를 찾아라 라는 얘기야. 그럼 니은 말고 나머지는 다 되죠. 됐나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딱히 평균값의 정리를 쓰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굳이 얘를 내려가지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걸 만족하는 C가 있다 이런 식으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에 대한 대소 크기 얘기잖아. 그 대소 관계를 그냥 따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대소 관계 따지면 되는 거야. 이걸 디귿번 정도가 뭐 좀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증가해? 감소해? 이런 상식적으로 알아내면 되는 거다. 이것도 중복이네. 아까 나온 얘기. 아까는 저 A에서 B로 했는데 이번에는 0에서 1로 했네. 네, 같은 문제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도함수의 활용,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 로울의 정리에 대한 출제 조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